오늘 금 가격을 보니까 미쳤습니다. 아주. 제가 5,000달러 돌파했다고 말씀드린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금값이 온스당 5,518달러. 야, 엄청납니다. 20년 동안 8배가 올랐습니다. 금 가격은. 금과 은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금은을 투자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그러면 디지털 골드라는 비트코인은 왜 안 오르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톰리의 관점과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믿음, 신뢰, 비트코인의 철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있는 분들도 비트코인 가격이 몇 달만 비실거리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종교를 믿는 분들도 신앙심이 독실하더라도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서 또 신앙심을 가다듬고 또 신앙심을 추스리고 강화하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게 본인이 확실하게 신뢰를 갖고 있어도 가격이 몇 달만 이렇게 비실비실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오늘도 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와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은에 대한 포모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톰리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비트코인을 둘러싼 매크로한 환경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구성하는 비트코인의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상품성이라고 할까요?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요소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둘러싼 거시 환경, 이를테면 금리랄까, 유동성의 증가랄까, 또 미국의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 주요 국가의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거시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비트코인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환경, 매크로는 미국의 금리와 유동성입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예상대로 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서 추가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예상대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에 비해서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래봐야 큰 의미는 없는 89,000, 88,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5월에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이 예상대로 매파적인 그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자, 미국의 성장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 돈을 풀어서, 자, 금리를 낮추는 것도 돈을 푸는 거고 양적 완화를 하는 것도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서 돈을 풀 필요는 없다. 미국의 성장세가 견조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5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FOMC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이, 연준 이사들이 금리 동결에 광범위한 지지를 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한국의 메리츠 증권이라고 있죠. 메리츠 증권에서 이 FOMC 결과 금리 동결 소식을 전하면서 금리 동결보다 더 중요한 게 신임 연준 의장 선임이다. 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제 제가 트럼프가 달러의 정치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타, 가장 큰 카드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차기 연준 의장을 누구로 지명하느냐입니다. 지금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급부상한 사람이 릭 리더라고도 하고 릭 라이더라고도 하는데 블랙록 최고 투자 책임자, 제가 어제 이 사람이 금리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메리츠 증권은 지금 당장 금리를 동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기 연준 의장에 이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기 연준 의장에 누가 되느냐가 미국의 향후 금리 정책이라든지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메리츠 증권에서 이런 보고서를 오늘 냈던 것 같습니다. 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금과 은은 포모 현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달러도 사실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이었는데 순식간에 5,500달러가 돼버렸고 온스당 6,000달러, 7,000달러를 넘어서 10,000달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포모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나 없이 금과 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증권사 객장에 장바구니 든 아주머니가 나타나면 주식을 팔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식에 관심이 1도 없던 사람이 다 주식으로 떼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주식을 해보겠다고 증권사 객장에 나타나는 순간이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금과 은에서 장바구니 든 아주머니나 노인들이 나타나는 그런 포모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 은 랠리가 끝나는 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오른다. 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톰리는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이사회 의장이고 비트마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DAT 기업입니다. 그리고 톰리는 월가의 투자 전문가 출신이고 2017년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서사를 확산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자, 톰리가 CNBC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금은 랠리에 가려진 크립토 귀금속 열기 식는 순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본격 반등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pointing to this and saying the dollar's collapsing and metals are soaring and should they feel good about owning stocks in this environment or you hold your nose? I mean, like, can you kind of just unpack for us what you think is going on here? Yeah, I mean, I think metals is proving to be a real genuine asset class because I think for many years maybe people thought only gold bags should own gold, but now, especially the last 3 years, metals have, I think, proven to be a bit of a juggernaut. And it's hard to tell how much of it is geopolitical uncertainty, dollar and currency weakness versus dovish central banks. But maybe if it's all three, that explains why gold's done so well. I don't think that those are bad for equities because if this is anticipating dollar weakness or more dovish moves by central banks, then it's good for asset prices. So I almost think the gold move could be sort of a glimpse into sort of risk appetite growing for stock. Just sort of explain or unpack this for us. What crypto continues to experience, because we talked about this before, the October 10th reset and all of that. I don't know if that applies to Ether and kind of where it goes from here. Yeah, I think we're still feeling the ripple effects because on October 10th, there was a massive deleveraging. It crippled many of the key players in the industry, some exchanges and market makers. And so the industry is sort of limping along, but the fundamentals have improved a lot. And I think even Davos really amplified that Wall Street is now starting to view traditional finance and tokenization and blockchains as one business that's converging. And it's not just Larry Fink, but it's the UBS CEO, Standard Chartered CEO, Euroclear, really Wall Street sort of is on board. I think the precious metal move has sucked a lot of the oxygen out of the room. So I think crypto prices aren't quite keeping up with fundamentals. But as you know, when fundamentals go up and to the right, prices eventually follow. Does that, though, mean that there is a certain degree of relative cannibalism between regular gold and digital gold, so to speak? I'm just using that as a kind of a metaphor and analogy right now. But if you're saying that the move up in silver and gold is kind of drawing a lot of that money or interest away from digital gold and digital silver, so to speak, does that then mean that the investor bases that they share is growing? And so they make that distinction from an allocation perspective. Yeah, and I think part of it is mechanical. Like, when gold and silver rise, and let's say folks are using margin or options, then they're using capacity that could be used to buy other risk assets, whether it's Mag 7 or cryptocurrencies. But because crypto inherently has delevered, then that's going to be felt more in the crypto space. So I think crypto, which should be going up on like weaker dollar, easing Fed, it doesn't have the leverage sort of tailwind because the industry delevered. And as long as gold and silver are rising, then there's a FOMO into buying that instead of crypto. But of course, that is just a leading indicator, right? Because when gold and silver take a break, then, and in the past, that would lead to a Bitcoin and Ethereum surge afterwards. 톰리는 최근에 금과 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금과 은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진정한 자산, 투자할 만한 자산의 클래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의 약세, 그리고 각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차기 연준 의장도 지금 떠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금과 은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금, 은이 그렇게 오르는 것이 주식시장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최근에 금, 은 가격의 급등 현상에 대해서 기사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 12만 6천에서 지금 8만 달러대로 떨어져서 다시 9만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8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원인은 금, 은의 랠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빼앗고 있다. 그러니까 한 방 안에 산소가 있는데 누가 그 산소를 다 마셔버리면 다른 데로 갈 산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있는 자금이 금, 은으로 다 갔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올 돈이 당장에는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톰리는 산소를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펀더멘탈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번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주류 금융권의 인식 변화가 확연하게 느껴졌는데 톰리도 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펀더멘탈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특히 법제화, 또 규제의 명확성, 제도화, 상품화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고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이유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자금이 오르고 있는 금과 은으로 지금 다 몰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트레이더들이 지금 차입금이나 옵션을 사용해서 배팅을 하는데 금과 은에 배팅할 때는 자본이 묶여 있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동시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은의 가격을 특히 금의 가격을 온스당 5,500달러까지 끌어올린 주된 자금은 비트코인에 와야 될 자금이 글로 가서 금이 오버슈팅 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10월 10일에 촉발된 청산 사태, 디레버리징이 아직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그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들어와서 작년 10월 10일에 촉발된 이 디레버리징 사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금, 은에 돈이 가 있어서 그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10일에 청산으로 인한 폭락 사태, 급락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일단 금융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으로 가던 돈이 금, 은, 암호화폐로 와야 되는데 일단 주도권을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먼저 잡았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보면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고 UBS, 스탠다드 차타드, 유로클리어 등 주요 월스트리트 플레이어들이 전통금융, 토크나 블록체인을 융합되는 하나의 비즈니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이런 채택, 제도화, 상품화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어떤 펀더멘탈을 크게 개선시켰지만 지금 자본이 금은으로 먼저 갔기 때문에 이 돈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언제 오를까?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금과 은이 계속 오를까? 지금은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톰리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포모 현상은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은과 관련해서 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은 급상승은이 했는데 이런 급상승은 보통 시장의 과열이 끝날 때쯤 나타난다. 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서 톰리가 금, 은이 언제 랠리가 끝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톰리는 금, 은의 랠리가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약세, 그리고 연준의 어떤 금리는 동결했지만 양적 완화를 시사한다든지 아니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닉 리더가 급부상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에게 호재여야 하지만 평소처럼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힘을 받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작년 10월 10일 청산 사태 이후 금과 은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자금이 다 가 있는 상태여서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은의 포물선형 상승세 13개월 만에 270% 급등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파스터 워스라는 사람의 말을 MC가 인용을 했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은을 기술적 분석을 해봤을 때 은이 지금 오버슈팅 됐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자가 톰리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이런 포물선형 움직임은 시작이 아니라 랠리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톰리의 마지막 말은 금과 은이 하락세를 보일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면서 방송 출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톰리는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니까 톰리의 말을 믿으면 안 돼. 마이클 세일러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오너이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들으면 안 돼. 이해 당사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 톰리만큼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마이클 세일러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마이클 세일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게 되면 자신의 회사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 톰리나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톰리는 이더리움에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에 인생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분석 결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톰리 신뢰할 만하다, 마이클 세일러 신뢰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의 신뢰할 만한 내용을 걸러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KBS에서 일할 때 지상파라든지 뭐 이런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흔히 하는 보도 태도인데요. 자, 양자 컴퓨터에 위협이 있다.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위협으로 붕괴될 수 있다. 혹은 지갑이 해킹될 수 있다. 이런 우려와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KBS나 MBC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는 태도는 이렇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주장이 있어. 하지만 그에 대한 반론도 있어. 공포 마케팅이야. 과장된 이야기야.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이런 주장을 섞어서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에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섞어서 전달을 해놓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죠,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학습이 있어야 되고 정보에 대한 검색이 있어야 되고 또 적극적인 판단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특정한 방향의 정보만 전달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전달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필터링을 해서 어떤 특정한 방향성이 더 신뢰가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말과 근거, 전망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방송을 들을 때 왜 양자 컴퓨터의 위협을 과소평가하지? 좀 더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저는 정보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확실하지 않다. 제가 판단하기엔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금 랠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오른다.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될 걸로 본다는 거죠. 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쓰레기야. 금은을 사야 돼. 아니야, 주식을 사야 돼. 부동산만한 게 없어. 다 각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다 나름의 근거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유튜브, 제가 KBS 지금 기자로서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KBS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하는 것도 아닌데 다 섞어서 이야기해버리면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판단을 해서 제 나름대로 소음을 걸러내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신호다 하는 내용만 모아서 왜 제가 이것을 신호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또 근거가 데이터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 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 은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지금 9만 달러 아래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톰리가 말한 것처럼 금과 은의 랠리는 달러의 약세, 그리고 주요 국가의 어떤 통화 가치의 하락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가치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하드 에셋에 돈을 옮겨놓는 움직임이죠. 그런데 지금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물이다. 그리고 금과 은의 가격 상승이 멈추면 그 다음은 비트코인 차례다 라고 하는 톰리의 말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도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톰리의 관점과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